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의 최기천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슈를 좀 떠나서 우리 사는 고민을 같이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사연 먼저 들어보시죠. 이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한 주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하나 있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2년간 같이 사는 동안 서로 공감이 없어요. 대화도 이어지질 않고요. 술을 너무 좋아하고요. 잘못을 하고도 사과는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원인은 제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말싸움이 시작되다가 결국 남편의 욕설로 끝이 난답니다. 제가 만삭일 때 일이에요. 남편이 계모임에 데려갔는데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애 있는 부부들은 벌써 다 갔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만 가자, 좀 더 있자.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이 짜증을 내고 결국 밤 12시가 넘어서 자리를 떴어요. 만삭의 몸인 제가 빗속을 뚫고 1시간을 운전해야 했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더러 자기를 사랑하느냐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저도 폭발에 그만 좀 하라고 하니 욕을 하더군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에게 무안을 줬다고. 이때부터 남편의 욕이 시작됐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건 이런 식의 상황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될 텐데 아니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남편으로서 표현력 있게 그냥 나를 좀 안아줄 수 없겠느냐고 울면서 얘기해도 돌아오는 답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는 말뿐이에요.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고도 했지만 자기는 문제가 없다며 가지 않겠다고 해요. 매주 토요일엔 거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까지 자요. 전 아기 때문에 잠이 모자라 스트레스가 항상 쌓여 있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 보라고 하면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게 놀아주는 거고요. 주말에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아기 보고 있으면 그제서야 미안한지 바람 쐬러 같이 나가자고 해요. 남편이 제게 욕을 한 다음에는 설거지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사과와 뉘우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풀고 싶다면 제 눈을 보고 진지하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성도 너무 없어요. 남편이 모임을 하긴 하지만 술이 좋아 나가는 거고 사실은 늘 겉돌기만 해서 사회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또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녀서 제가 다른 옷을 권하거나 새 옷을 사줘도 늘 입는 옷만 입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 결국 법원까지 갔지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한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금까지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민을 올려주신 주부께서는 아마도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변호사 두 분하고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율로 두 변호사님께서 각각 부인과 남편 측 대리를 맡아주셨고요. 부인 측 대리님께서는 이혼, 그리고 남편 측 대리님께서는 이혼 거부 입장을 주장해 주시겠습니다. 각 변호사님의 변호는 프로그램 목적상 저희가 역할 분담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소송이 아니고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솔루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가사 사건. 예, 참 가사 사건이 또 왔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렵죠. 예. 이 서초동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사 전문, 이혼 전문 이런 그 간판을 내건 그 사무실들이 많은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가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가사 사건 그 전문가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사건을 다루실 때 이 사건 좀 어떻다 뭐 이런 감이 딱 오시나요? 글쎄 뭐 제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가능성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들 위주로 저는 맡고 있는데 예. 물론 그 감이 막 맞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분 충분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퉈보고 충분히 이분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예전보다는 조금은 이혼 자체는 많이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뭐 당사자 사이에서 뭐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진 상태라면 누구의 잘잘못을 뭐 아주 엄밀하게 다투는 것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것을 봐서 어느 쪽이 약간의 그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면 이혼을 좀 폭넓게 인정하되 다만 이제 뭐 재산분할이라든가 양육권 이혼 문제에 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보면 이제 한쪽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의뢰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하지 살지 이렇게 느낌이 또 들어도 또 상대방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렇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혼 사건은 감정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혼 사건이 과장이 굉장히 심해요. 당사자들이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 말을 100% 그대로 믿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걸러서 예.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서면 보면 정말 너무 심하게 인신공격성 그런 서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양쪽에서 다 그래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써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보고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진탕 싸움 되니까 그런 사건일수록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들 표정도 안 좋아요. 예. 이 사건 자체를 별로 좋게 안 보고 그렇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재판을 하더라도 좀 지킬 선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 지금 사례는 주부께서 올려주신 글만 보고 저희가 상황을 재현해서 살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은 여기서 나오진 않았죠. 사례에서는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남편 측 대리를 맡아주셨는데 충분히 커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박지희 변호사님, 네. 예, 이 주부님 사연 이제 들어보셨는데 우선 이 사례가 이혼 소송 대상이 됩니까? 네, 이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유럽의 데이트 조선 웹사이트 넥스트러브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왜 이혼을 하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불륜 이런 게 1위일 것 같잖아요. 근데 1위가 첫 번째가 서로 다른 삶의 목적. 1번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1번이 그거고 2위가 부정. 그다음에 3위가 끝없는 말다툼. 예. 그리고 4위가 애정결핍. 5위가 정신질환. 그리고 6위가 정서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 7위가 결혼 생활의 따분함. 네, 8위가 육체적 학대. 따분함도 되는군요. 9위가 가정 문제. 10위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유럽이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소통이 안 되면서 서로 다른 삶의 목적이라는 거는 그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예. 이런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혼 사유를 하려면 협의 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은 이제 남편이랑 아내가 협의를 하는 거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민법 제 840조에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예. 두 번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 때, 그리고 마지막 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그게 이제 성격 차이가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만약에 간다면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연구함을 살펴보면 성격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통계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신 변호사님께서는 예. 남편 측이신데 어떻습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올린 사안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건 보면 남편분이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남편분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반박을 한다면 좀 이해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이 우선은 결혼 2년 차라는 게 좀 주목해 볼 거예요. 결혼 2년 차. 많이 충돌이 있는 시점이에요. 예. 이제 아예 뭐 30년 서로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이제 가정을 꾸려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이 이제
원만하고 아니면 단단하게 이제 관계가 굳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끝내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년 차인데 거기에 애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그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떻게 아이가 있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경험을 보지 못했던 아빠가 처음이라 예. 엄마가 처음이라. 다 처음이고 결혼 생활도 처음인데 거기다 엄마 아빠 역할도 처음인 거예요. 그렇군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공부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데 지금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에서 애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알아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두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화도 부족하고 서로 간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알아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각자 그냥 그동안에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전혀 뭐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아빠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이제 신혼 어떻게 보면 결혼 이제 딱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나름대로 뭐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든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뭐 이상이든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금방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남자의 본성이 약간 좀 그 어린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하니까 나는 모든 걸 뺏긴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는 물론 그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남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원만하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갔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때 아마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나도 이제 힘들고 같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여러 힘든 면이 있어야 했습니까? 근데 예. 나도 서로 간에 부부라는 게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아내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힘들어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 잘못 선택한 게 바로 술이었던 거죠. 술. 그러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이걸 술로 푸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듦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원래는 가족이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외적인 거에 자꾸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 생활 맞추는 것도 힘든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말 한마디라도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게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갑자기 화를 내, 남편이 짜증을 내. 그럼 같이 거기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해결책을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이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느 가정이나 한 번씩은 그게 세게 겪느냐 아니면 약하게 겪느냐 문제는 있겠지만 예. 한 번은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 섣불리 아유 이 사람하고는 안 맞네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다니 끝내야겠다 이거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경험자로서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속 빠져드는데요. 벗어나오십시오. 제 팔랑귀가 속 빠졌는데. 벗어나오십시오. 이혼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은 뭐 예전에 저희가 뭐 종말이 막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말이 아시죠? 아들 같다. 아들 종말이, 같다, 종말이. 예. 예. 지금 현재 그 많은 남자들이 집안일도 자주 도와주고 많은 대화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자가 바라는 건 공감인데 네. 이분은 공감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애가 생기면서 관심이 애한테 모두 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이제 사연을 보시면 결혼 2년 차인데 2년 동안 내내 서로 공감이 없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잘못한 거는 아내가 만삭일 때 개모임을 데려간 거 1번 잘못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데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 부부 동반 모임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안 갔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술을 마셨으니까 임신을 한 아내가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대리운전 기사를 시키든 아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아내가 비 오는 밤에 1시간 거리를 해가지고
운전해서 왔다는 거죠. 빗속을. 네. 그래서 가자고 계속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욕을 했다. 남편도 욕을 하고 친구들 앞에서 왜 나한테 무안을 주냐, 네가 왜 빨리 가자고 했냐고 했겠죠. 근데 자정에 넘는 동안 임산부 임신한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의 건강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계속 있으라고 해도 난 가야 돼라고 해야 될 사람이 계속 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부인이 그 내 아이도 함께 고통을 입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 같으면 안 갔습니다. 개념에. 아 당연하죠. 네, 그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심영선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근데 이게 뭐 본인이 따라간 건지 아니면 강요를 해서 간 건지 강요를 해서 간 거죠. 그거는 그렇죠.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계속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여자가 원하는 건 사실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보통 이제 뭐 데이트할 때도 싸워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미안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면 여자는 계속 뭐가 미안한데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미안해 아, 이렇게 하면 안 예, 된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래. 약간 뭐 미안해 이러 이렇게 됩니까? 아 그렇죠. 아, 아 그렇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해 뭐가 주는 게 미안한데 제일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거예요. 말입니다. 그거 뭐가 미안한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끝내주는 말이에요.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게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또 세 번째는 토요일이 되면 계속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까지 잔다. 예. 그리고 육아도 계속 아이를 계속 봐야 되는 사실 엄마가 육아를 하는데 거의 80%는 엄마가 힘들죠. 예.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그 어린 아이에게 휴대폰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육아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인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은 하고 있고 아이도 계속 보고 주말에 나가라고 하면 계속 또 습관적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와이프한테. 욕설을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욕설이 계속되면 사실은 이제 녹음을 좀 하셔가지고 예. 녹음 상황을 이제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증거가 필요한 거죠. 이혼하실 거면. 이혼을 하신다는 네, 걸 네. 전제를 네, 할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사회성이 없는데 또 약간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옷을 좋아할 수 있어요. 뭐 검정색 옷을 좋아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저 남편이 똑같은 옷만 입으면 도대체 어떻게 챙겨주길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옷을 권해주기도 하는데 그 옷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이 옷만 입겠다. 약간의 성격이 조금 독특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2년 차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한 지 2년이면 맞춰갈 시기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사례 만삭일 때 이런 일은 여자에게 큰 상처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욕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약간 알코올에 대한 이제 그거 스트레스를 푼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와이프는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 집안일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에게 무관심하다. 설거지는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일할 때만 한다고 나오잖아요. 뭐 집안일 하다가 미안해 하는 거 약간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설거지를 좀 한다. 예. 겨우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 여자가 아침부터 아이들은 또 계속 깨잖아요. 2-3시간에 한 번씩 아이가 깨는데 여자가 육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공감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심각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격 차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가지 지금 유책사항 이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첫 번째 우선 뭐 그 만삭 때 했던 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욕설을 하는 부분도 또 뭐 잘못된 행위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저도 가끔씩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들이 보통은 공감을 해달라, 왜 공감 안 해주냐 하는데 공감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감을 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공감을 안 해줘요. 내가 얼마나 바꿔서 힘든지, 그 다음에 뭐 왜 내가 술을 마시는지 이거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물론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지 혼자 그냥 자기가 원래부터 이기적이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내분은 남편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느냐?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남 힘드니까 왜 공감 안 해줘?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부부라는 건 뭐이겠어요? 서로 간에 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 서로 의리하고 공감하는 거지. 남편이 일방적인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내분의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힘드니까 그러겠죠. 같이 하는 거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남편 입장은 굉장히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애초 저렇게 다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아. 저 기대를 내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한두 개 해봤자 어차피 내가 인정도 못 받고 또 왜 또 안 하면 욕먹을 건데 차라리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남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내가 10가지, 9가지 잘하다 한 가지 못하면 욕먹는다. 근데 어쩌다가 한 가지 잘했더니 칭찬을 받더라. 차라리 그러면 그냥 내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 그냥 잘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내분의 불만 충분히 이해가고 충분히 그거만 따져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반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남편한테 물어본 게 있죠.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남편으로서 포용력 있게 그냥 나를 좀 안아줄 수 없겠냐. 여자가 바라는 건 사실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항상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현실은 애를 갑자기 애가 생겼는데 애가 없어질 수 없잖아요. 애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주면서 너무 힘들었지. 너 이거 하루 종일 애 보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안아주면 되는 거야.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직장 생활이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대화의 단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내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러면 나도 이런 게 힘들었어. 내가 김 부장 때문에 힘들었어. 이 부장 때문에 힘들었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당연히 교육을 받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게 계속되면 감정 박탈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감정 박탈, 증후군 이런 걸 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자가 이렇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죠. 우리 같이 상담을 받아보러 가자. 사실 제가 이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이혼 상담할 때 보면 상담을 받다가 남편이 거부해서 나갔다. 상담을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이혼이 답이 아니긴 하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얘기했지만 난 아무 문제가 없다. 가지 않겠다. 라고 본인이 거부했다는 거죠. 남편이. 그럼 여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 술 마시고 욕설하고 화내고 일은 본인이 다 하고 가끔 설거지만 좀 해주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자가 바라는 건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알아주면 돼요. 내가 너 너무 힘들었지? 그냥 알아주면 돼. 그러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서로 마음에 교류가 있는 건데 이건 자체가 남편이 내가 뭐 문제야.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가면 서로 각자의 롤이 있잖아요. 이 롤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지. 남편과 부인의.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게 애도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아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지금까지 아마 인류가 인류에 있어서, 그쵸. 탄생한 이후에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난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후 구조가 달라요. 이건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남자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우선 해결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랬어 힘들었겠네 이 말을 원하는데 남자는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해결이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해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인데 생각 인식의 차이인데 물론 이게 결혼하고 나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편들이 그렇게 대포용력이 넓거나 그렇게 어른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한테 지금 또 왜 나 안 알아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긴 한데 남성들이 그렇게
뭐 포용력이 넘거나 인격적으로 뭘 하거나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포기할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앞에 뭐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는 말이 그냥 갑자기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왔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 게 부분이 생략된 상태에서 이 말만 하면 이제 완전히 남자가 쓰레기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대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당연히 요만만 갖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조금 요 사연을 보면서 좀 포인트 됐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그 만사 그 개모임 때 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대뜸 자기를 나 사랑하냐? 사랑해? 라고 나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시비를 걸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시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물론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여자 입장 혼자 술 먹더니만 나 사랑하냐? 시비 건다. 바로 이제 시비 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분이 나한테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제 사랑이 식은 건가? 정말 나 사랑한 게 맞나? 그게 오히려 속상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의 하나의 원인이 그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원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내려놓자. 어차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저 사람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이런 거죠. 보면은 이때 당시에 여자는 만삭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이 개모임에 들어갔어. 뭐 자발적으로 갔든 강요해서 데려갔든. 근데 사정이 다대로 집을 안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 몸도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근데 운전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남편은 수주 정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짜증날 수 있어요.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한테 친구들 앞에서 자기한테 무안을 줬냐.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했다. 이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전화를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참는데 한도가 있어요. 12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12시, 1시, 한 3시까지 참아봤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신했을 때는 사람의 다 감정이 되게 아이의 감정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 몸이 힘들잖아요. 그 특수 상황을 이해해줬어야 되는 거지 남편이. 만약에 그냥 남편이 일반적으로 술 먹고 들어와서 나 사랑해 하면 그래 사랑하지 아니면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앞에 상황이 너무 극적으로 이상하게 갔던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거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아마 이 사건도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아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 꽂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라는 게 체면이라는 게 뭐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체면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친구들 앞에서 분명히 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안 가? 빨리 가서 약간 짜증이 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부분을 놓쳐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서 나중에 뭐 따져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 사람이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은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앞에서 이게 왜 나한테 왜 그래? 개망신을 주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 감정 상태로 그대로 집에 오다 보니까 이제 먼저는 원래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진짜 만사가 아내한테 운전까지 시켜서 내가 왔으니까 맞는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봐서는 이런 뭐 술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 여러 번 반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계속 썼을 텐데 아마 일회성 같거든요. 이렇게 개모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 거는 물론 욕을 한 거는 이런 식의 상황이 무한 반복된다고. 근데 무한 반복이라는 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반복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화를 서로게 뭐 안 맞아서 안 도와주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라는 건지 지금 모임처럼 술에 데려가서 뭐 밤늦게까지 뭘 하고 시키고 이런 게 반복인 건지는 약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 뭐 이 사람만 본다 그러면 물론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 순간에 뭐 혼인을 끝내야 될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될 정도까지냐 저는 충분히 이거는 개선의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서로 간에 이제 기회를 좀 갖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그 사회성이 없고 이제 옷 한 가지만 입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옷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옷 하나가 있으면 그거만 입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신 사람은 보통 보이러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옷에 대해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이나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쓴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게 워낙 자기가 좋아하는 게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까지 신경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아내분이 그걸 코드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 그걸 입고 가요 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주면 아마 이거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으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남편분이 직업이 유니폼 입는 직업이 아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또 이 사연하고는 또 얘기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마 제가 근데 다른 옷을 권해도- 평상시에도 아마 그냥 하나만 입는 것 같아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군요. 네. 다른 옷을 권해도 그러니까 이분- 세워서 사줘도 안 입는다는 옷 거죠. 자체 이렇게 입는 분이 가끔 저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맨날 보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 미국의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은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색상의 여러 가지. 옷이 예, 여러 개. 예, 6벌 예. 그래서 매일 갈아입는 예, 그런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취향의 문제. 예, 근데 이분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예. 하나만 그냥 줄곧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좀 번듯하게 밖에 그렇죠. 나가서 땀이 흘리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옷이 한 가지만 있으면 세탁을 해도 뭐 건조를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내 남편한테 욕하는 건 결국 나한테 욕하는 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저 집 마누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끔 또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뭐 청결에 이제 약간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 약간 예, 이런 예.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이 저 사례는 저희가 그 내레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례는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네. 남편의 사회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계속 어느 그 모임 같은 데 가서 겉돈다. 예. 모임을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뭐 반김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냥 술이 좋아서 가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 없다는 게 만약에 사회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런 사람이 있죠. 사회성이 없는데 내 와이프한테만 잘해. 그럼 또 그럼 여자는 그거에 대해 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 생활에 되게 잘해. 친구는 안 만나. 근데 또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남편이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사회생활 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또 못하면 또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도. 왜 우리 남편은 친구를 안 만나는 거야? 왜 맨날 집에만 있는 거야? 집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약간의 본인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자와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도 어떤 소통이 안 된다. 공감 능력이 네. 없다. 네. 그래서 여자는 공감 능력이 없는 이렇게 박탈을 느끼는 거죠. 음. 결국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되게 여자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이해주는 사람이 결국 애 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거예요. 가장 보는 사람이 남편인데. 어떠십니까? 네. 글쎄요, 이게 사회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모임 자체를 아마 안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모임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였다 보니까 관심사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생활 환경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관심 있는 부분끼리 모이게 돼 있어서 내가 거기에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겉돌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매번 그랬다고 하면 아마 이분은 그 모임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매번 아내분이 항상 따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독 내가 봤더니만 좀 겉도는 것 같더라. 그 사회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힘든다. 다 힘들어요. 사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안 힘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근데 저한테 사회성이 없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밖에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모습하고 지금 실제로 그 안에서 하는 모습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 한두 번 본 것 같고 사회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건 조금 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사건은 그 사례는 소송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최후 변론 대신 최후 솔루션의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님께서 우선 예. 솔루션 제시해 주시겠나요? 이게 부부 간에는 사실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언제 어떻게 잘 헤쳐나갔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2년은 아직은 뭐 이혼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상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내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상담하러 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상담하러 가보자라고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한번 가봤는데 같이 가는 줄게.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 뭐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그냥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목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 한번 가서 얘기 한번 나눠보자,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당신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고 우리가 치료해서 뭐 있고 가정을 다시 잘 만들어봐야 돼.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남편 입장에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돼 있지만 아내분께서 혹시나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긴다. 뭐 전문가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솔루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남편 입장에도 특히 거부감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냥 문제 있으니까 자기가 저 상담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런 두 사람 사이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지금 뭐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불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서로 둘 얘기는 아니더라도 전문가한테 우선 털어놓는다면 좀 마음이 좀 풀릴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야 대화가 가능한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대화해봤자 싸움밖에는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든 점이 있다면 다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전문가로부터 우선은 공감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좀 약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원만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도 다 해보고 나서 예를 들면 남편이 바뀌지가 않는다. 아니면 아내분도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론을 얘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또 어린 아이도 있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성공적인 이혼이 되려면 이혼 후 3위 자체가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이혼 과정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근데 보통 다 이혼 소송을 하면은 남편 회사에다가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은 이혼 소장은 약간 다른 게 배우자에게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이혼 소장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편 같은 경우는 그걸 받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 모든 직원들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아, 뭐 받았대. 소장을 받았대.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별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미칠 수 있어요. 맞아요. 똑같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전쟁이 네, 시작되는군요. 그래서 서로 약간의 감정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쪽에서 약간 너무 심하게 아까 그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제되진 않은 언어로 막 풀어내면 이쪽은 더 또 심각한 공격을 하게 되고 서로가 정말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둘 다 이상한데?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결심하셨다 그러면 과정은 짧게 그리고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건 좋지 않고 협의혼이 깔끔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혼 상담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재산 분할해봤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내 집 마련을 해도 다 대출 끼고 살기 때문에 그 돈까지 전부 다 소국 재산까지 다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남는 돈이 없어요. 그냥 집값이 오를 때까지 계속 사시는 게 사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한 게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이 좋은 배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배우자도 아닌 사람과의 결혼은 아이가 어리다면 계속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있고 나쁜 남편이지만 좋은 부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수원 때 들었던 말 중에 그 가정 그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판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이혼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싫은 게 그러니까 서로 극혐하는 부분 있잖아요. 싫어하는 부분이 같은 사람을 만나라. 왜냐하면 좋아하는 부분은 서로 좋아하면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분은 더러운 게 너무 싫어. 위생관념이 엄청 철저한 분이면 다른 여자가 그거를 더러운 여자야. 그럼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같은 부분, 싫어하는 부분이 같은 사람을 만나라. 좋아하는 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위에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싫어하는 거가 공통적인 사람 만나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어린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남편이라도 좋은 부모는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감성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을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듣고 또 사례를 가만히 또 곱씹어서 보면은 두 분이 너무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잠깐 쉼표를 찍으시고 맞아요. 힘들 때죠. 그냥. 예, 결혼하시기 전에 또 서로 사랑했던 때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담을 보더라도 요 첫째 애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두 번째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서로 간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와이프 입장에서 더더욱이나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 한마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절제하면서 좀 이게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힘들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툭툭 내뱉는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상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게 그렇죠. 하루아침에 탁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쌓여왔던 과정들에서 그걸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또 그 사례도 그렇지만은 두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를 보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을 밖에 나가서 좀 잘 멋있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좀 어색하지만은 또 뭐 설거지도 해주고 나름 또 관심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의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건 좀 한 가지 여자분들은 우선 남자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무조건 말로 사과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아주라고 그러죠. 안아주라고 했죠.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바람 쐬러 갈까? 아니면 설거지 그냥 괜히 막 이렇게 설거지 하는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내가 좀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고 이러고 있으니까 와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와이프는 일종의 확인 사살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걸 여기서 확실히 인정해라, 자백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남편 입장에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내 꼬리를 내렸잖아요. 먼저 수비를 걸리는데 거의 확인사까지 하려고 들어.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쌓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걸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말로 하는 게 당연히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근데 가끔은 그렇게 못하게 상황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또 그거만 무조건 말로만 해라라고 단적히보다는 그렇게 좀 수위고 들어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씩 봐줄 필요도 있지 않나. 물론 매번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한 번씩은 그렇게 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험담이에요. 알겠습니다. 참.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보실 때는 또 판단이 또 다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훨씬 또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좋은 조언을 네.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확 와닿는 것이 성공적인 이혼은 이혼 후의 삶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라는 이게 법원입니까? 아니 그냥 현실적. 즉흥적으로 나오신 겁니까? 그쵸. 이거 대단히 저는 가슴에 멋진 와닿는 말인가요? 멋진 네,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법설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 지금까지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배심원 입장을 저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동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했던 그 아동학대 살인범에 대한 신상공개 이 부분은 댓글은 좀 잘 왔습니다만은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이 돼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공보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할 때에 민의를 시민들의 바람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